다저스의 계약으로 올 시즌부터 이제 MLB 생활을 시작하게 된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공개석상에서 첫 라이브 피칭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첫 라이브 피칭만으로 다저스의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은 야마모토 선수에게 홀딱 반해버린 것 같은데요. 투구를 지켜본 배치는 박수를 쳤고 프리먼은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버츠 감독은 아주 애정어린 시선으로 야마모토 선수를 20초가량 꼭 안아주기도 했다는데요. 마치 네가 일선발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처럼 팀원들과 스태프들이 열광한 이유는 당연히 그의 피칭이 무척 뛰어났기 때문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구력에 많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전 첫 라이브 피칭인데 마치 한참 시즌을 시작할 때만큼의 날카로운 제구력을 보여줘 평소 얼마나 제구력이 좋은 투수인지를 간접 체험했기에 야마모토 선수에 대한 감탄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연습 경기에서 야마모토가 허용한 안타는 1개뿐이며 모두 아웃카운트로 경기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연습 경기서부터 몸쪽으로 과감하게 찔러 넣는 컨트롤 아트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야마모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본 투수들이 특히 몸쪽 승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야마모토 선수는 몸쪽 승부를 정말로 좋아하는 투수입니다. 특히 좌타자 상대할 때 바깥쪽에 패스트볼 찔러넣고 몸쪽 슬라이더나 커브를 던지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오른손 타자에겐 몸쪽 패스트볼을 정말로 아주 과감하게 던집니다. 거의 모든 타자에게 몸쪽 공을 던진다고 볼 정도로 주로 활용하는 로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자신의 컨트롤과 구위가 자신이 있어서 위력을 뽐내려고 던지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주무기인 커브와 스플리터를 확실한 결정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름의 과감한 셋업 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패턴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미국에는 힘 좋은 타자들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몸쪽 던지다가 그냥 좀만 가운데로 몰리면 그냥 아찔할 정도로 강한 타구를 만들어 넘겨버리기 때문에 처음엔 아니더라도 그렇게 점차 맞아 나가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몸쪽 승부를 꺼려할 수 있게 되는 게 맞는 입장의 투수인지라 얼마나 몸쪽 제구를 잘 제어해서 던질 수 있느냐가 야마모토가 1분에서 보여준 피칭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안 통한다고 해서 그냥 날아갈 만한 투수는 아닙니다. 다양한 패턴을 갖고 있는 선수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뭐 하나 좋지 않은 공이 없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구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게 상상이 되질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 그럼 어느 정도 해야 안 망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스스로 생기네요. 뭔가 비교 대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MLB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1분 투수 2명과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같이 일본에서 한 획을 긋고 MLB로 넘어온 선수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일본 선발 투수 2명을 꼽으라면 다르비시와 다나카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오타니의 경우에는 애초에 투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외로 치고 노모 히데오 선수와 비교하기엔 너무 옛날 선수고 마에다 켄타는 이들에 비해선 확실히 티어가 낮고 딱 둘이 비교 대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는 첫 해와 두 번째 해까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커리어 전체적으로 얼마나 해줄지보단 솔직히 지금은 초반에 얼마나 활약을 해줄지가 더 궁금한 것이니 말이죠. 그럼 먼저 다르비시 선수를 조금 살펴볼까요? 다르비시 선수가 MLB에 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2012년이었고 당시 다르비시는 25살이었습니다. 다르비시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지금 야마모토 그 이상이었을 정도로 일본 최강의 투수 다르비시가 MLB 첫 해부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 텍사스에서 보여준 그의 성적은 29경기 16승 9패 191.1이닝 9이닝당 삼진 개수 10.4개 볼넷 개수 4.19개 ERA 3.90 FIP 3.29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정말 좋았었죠. 이때 마침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로 이적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다시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했을 때였는데 그의 다르비슈는 탈삼진 왕과 사이영 투표 2위를 하며 탑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줬던 해이기도 합니다. 2013년 26게임 13승 9패 209.2이닝 9이닝당 삼진 개수 11.89개 볼넷 개수 3.43개 ERA 2.83 FIP 3.28로 특히 삼진 개수 277개로 진짜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즌도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팔꿈치 통증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해 참 아쉬웠죠. 그리고 너무도 당연히 토미존 수술로 이어졌었고요. 다시 돌이켜봐도 다르비시 선수의 첫 번째, 두 번째 시즌의 임팩트는 노모 히데오 말고는 아시아 선수에게 비빌만한 선수가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럼 이번엔 다나카 선수를 좀 볼까요? 당시 다나카 선수는 어쩌면 일본 내에서 밀어주는 정도는 다르비슈보다 더 할 정도로 일본 내 파괴력이 대단했는데요. 당시 28년생이라는 정말 말 그대로 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2013년에 24승 0패 와우.
평균 자책점 1.27로 미친 시즌을 보이며 2014년부터 MLB에서 활약을 할 뚜렷한 발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넘어온 다나카 마사히로는 바로 앞에 다르비쉬 선수가 보여준 기록 때문인지 양키스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죠. 다르비쉬 선수만큼 해줄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사실 다나카는 그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긴 합니다. 아니, 성적이 아쉽다기보단 첫 시즌부터 부상을 당하며 일본에서의 혹사가 원인인가를 이야기되며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죠. 야구에 만약이 참 의미 없다만 만약 풀타임을 치렀다면, 그리고 진짜 13년 그때의 폼이었다면 아마 다르비쉬의 첫 시즌부터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4년 25살의 나이로 20게임 13승 5패 9이닝당 삼진 개수 9.31, 볼넷 개수 1.39개, ERA 2.77, FIP 3.04로 세부 기록지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2015년에도 몸 상태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24게임만을 출전하고 12승 7패 154이닝만을 기록했죠. 세부 지표도 첫 시즌보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ERA 3.51, FIP 3.98, 삼진 개수도 141개에서 139개로 소화 이닝이 20이닝 늘어났지만 삼진 개수가 더 감소할 만큼 구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물론 반전도 있었습니다. 2016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회강 반주였을까요? 그 이후 다시 이만큼의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폭망했냐? 그건 아닙니다. 양키스라는 명문팀에서 어쨌든 자신의 선발 자리를 충분히 지켜냈으며 망했다고는 할 수 없는 충분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셨다시피 분명 다나카, 다르비쉬 모두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야마모토는 얼마큼 할 것인가일 겁니다. 다르비쉬는 MLB에서 첫해 93.5마일로 빠른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계열의 구중을 활용한 조합으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슬라이더 계통의 파이어볼로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다르비쉬처럼 제구력이 빼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가운데 꽂아 넣거나 볼로 많이 빠지거나 했던 선수였죠. 스트라이크 존 곳곳을 공략할 수 있던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는 변화구와 패스트볼이 워낙 좋아 성공한 아주 전형적인 특급 슬라이더 계열의 파이어볼러의 패턴인 셈이죠. 반면 다나카의 경우 평균 92마일로 MLB 기준으로 빠른 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볼에 큰 장점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40%에 달하는 패스트볼로 구사했었는데 팔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MLB 첫해 그가 던진 패스트볼은 22%로 많이 던지지 않았고 실제로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 슬라이더와 특히 스플리터가 정말 좋았죠. 그냥 스플리터 하나로 1년 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스플리터를 던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르비쉬 선수와는 반대로 다나카 마사히로는 스트라이크 존과 그 경계선을 노리는 피칭을 기가 막히게 해낼 수 있는 피네스 피처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커리어 평균 볼넷 개수가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죠. 그럼 문제적 남자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어떤 피칭을 할까요? 우선 야마모토의 평균 구속은 95마일로 앞선 두 선수보다 빠릅니다. MPB 구속이 MLB보다 빠르게 나오는 걸 감안하더라도 평균 94마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 최대 98마일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즉 두 선수보다는 더 좋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제구력을 보자면 제구력도 다나카 선수 수준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웬만해선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원하는 곳에 제구할 수 있는 수준이죠. 다음은 이제 변화구 능력이겠죠. 야마모토 역시 스플리터가 주무기인데 스플리터의 완성도는 다나카의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좋습니다. 하지만 스플리터의 제구력이 미친 수준이었던 다나카만큼의 제구력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공통점은 슬라이더 계열인데요. 이건 확실히 다르비쉬가 가장 좋습니다. 다르비쉬는 첫 해부터 슬라이더의 변곡을 2개에서 3가지로 줄 정도로 완성도 와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활용성까지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해서 첫 해를 기준으로 야마모토를 예상해보자면 패스트볼은 다르비쉬 7, 야마모토 8, 다나카 3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제구력은 다르비쉬 6, 야마모토 8, 다나카 9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다르비쉬 10, 야마모토 6, 다나카 7, 스플리터는 다르비쉬 4, 야마모토 8, 다나카 9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야마모토가 모난 부분 없이 전체적인 완성도가 가장 높은 투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말할 야마모토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무기의 완성도입니다. 다나카의 경우엔 일본에서는 슈트볼이라고 하는 투심성으로 바깥으로 빨려나가는 공을 활용했고 다르비쉬 역시 슬라이더 말고도 좋은 커브볼과 슈트볼을 던졌었는데 야마모토의 경우에는 커브만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커브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장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다르비쉬와 다나카의 장점을 섞은 듯한 기록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이닝당 삼진 개수 10개 대와 볼넷 개수 2개 그리고 ERA 3.20 정도가 기대됩니다. 반면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닝 소화인데요. 다르비쉬처럼 190에서 200이닝은 솔직히 좀 기대하기 힘들고 160에서 180이닝 정도를 갖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써먹어야 하는 다저스 입장에선 그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다르비쉬는 보이는 성적 말고 퍼펙트 도전이나 노히트 도전, 한 경기 15탈 삼진 경기, 277K라는 엄청난 삼진 개수 등 임팩트가 개쩔었거든요. 과연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그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달빛을 좋아하는 저로선 상당히 흥미로운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르비쉬 선수와 다나카 선수로 야마모토의 기대 성적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올해 다저스의 경기 관람 포인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저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솔직히 안 챙겨볼 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은 야마모토의 성적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신가요?